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25번째 라방이네요, 벌써. 벌써. 아, 진짜 대박이다. 해도 바뀌고. 그러니까요. 이제 중견 방송인. 네. 근데 오늘은 저희 떼인 돈 어떻게 하면 받으면 좋을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채권 출심 업체는 아닌데 그래도 변호사들로서 그래도 돈 받는 일을 나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력보다는 지력으로. 네. 예, 그렇죠. 나름 이렇게 절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 떼인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한 세트로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25번째 시간은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분 떼인 돈 전문 두 분 모시고 떼이기 전문가. 20년 동안 떼인 돈 받는 거 연구했었던. 예, 아까 뭐 김명숙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용 증명 예. 어떤 효력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사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 증명이라는 게 대체 어떤 뭐냐? 네, 네. 어디다가 내는 거고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걸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국내에서 내용 증명 제일 잘 쓰시는 것 같은데 내용 증명. 근데 누가 들으면 약간 저 내용 증명만 쓰는 변호사인 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용 증명은 그냥 내가 어떤 특정한 상대방한테 어떤 날짜에 이런 내용의 말을 했다라는 걸 사실 공적으로 증명받는 수단이에요. 내가 앞으로 뭔가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다. 내가 이런 사태를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스탠스일 때 보통 이제 변호사한테 일단 내용 증명부터 하나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뭐 사실 법무법인에 의뢰하시면 그냥 내용 증명에 들어갈 내용만 이제 적어서 하시면 이제 법무법인 직원이 보통 이제 발송 대행을 하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내시고 싶으면 똑같은 걸 이제 세부를 출력해 가셔서 이제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 증명 보내러 왔어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등기 우편하고 이제 배송은 이제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 내용 증명 처리가 아마 조금 더 수수료가 붙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내용 증명 우편 발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서 이제 쓰시면은 그러니까 우체국 굳이 안 가셔도 그냥 바로 발송되니까 귀찮으신 분들께서는 그냥 우체국 가셔서 이메일 쓰듯이 써도 됩니다. 저는 사실 좀 두 분께는 부끄러운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내용 증명 같은 거 막 내용 증명 할 때 내용 증명을 왜 하는 거야?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게 결국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걸 보냈습니다라는 걸 나도 한부 갖고 있으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걸 보내서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에 증거가 내 손에 하나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강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공개적인 의미도 그러니까 원래 의도한 건 아닌데 있는 것 같아요. 뭐 직장으로 내용 증명 보낸다든지 뭐 같이 사는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분쟁이 있다는 게 그 공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또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법률 행위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어떤 이거에 의사표시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은 계약을 내가 해지하고 싶다.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할 때 그게 그냥 카톡이나 이메일 보내면 불안하잖아요. 그쵸. 이게 그 사람 안 되는 받았는지도 건 모르겠고. 아닌데, 예. 보냈는데 일이 안 없어져. 예. 그럼 막 미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미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 방금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중요한 행위들은 이제 법률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나의 의사 표시가 바로 어떤 법률적인 효과를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위들이에요. 해지 통지나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멸시효 하기 전에 이제 그 청구를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내가 이 행위를 했다는 거에 따라서 실제 이게 뭐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내용 증명하라고 권유합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 저희가 주제가 내용 증명이 주제가 아니라 떼인 돈을 그렇죠. 어떻게 받느냐의 주제 아니겠어요? 대부분은 그 소송 제기를 할 때 상대방의 이제 자력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그 돈이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분인지 좀 확인을 하고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압류라 그래서 상대방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그런 신청 많이 제도를 먼저 들어보셨죠? 신청을 네, 합니다. 가압류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 부분은 좀 오늘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제 가압류의 또 이제 세계로 네, 제가 좀 일주일마다 이제 전문 분야가 좀 바뀌는 느낌인데. 가압류 오픈하시죠 이제. 네. 그 가압류라는 게요, 금전 채권 아니면 이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이제 보전하기 위한 절차예요. 가압류 신청을 이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할 때에는 결국은 이제 그 피보전 채권이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게 있다라는 거 하나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에게 지금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에 이 상대방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가압류를 해야 된다라는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민사 이제 집행법상 가압류 제도는 그 이제 민사 소송에서 꼭 이길 정도의 증명을 요하진 않고 이제 법률상 용어로 소명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약한 정도의 증명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압류 자체는 사실은 신청하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인정이 잘 되는 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배워갑니다. 오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누군가가 돈을 이제 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으면 이제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돈을 털어내는 과정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재산을 얘가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묶어두는 게 가압류인 거고. 그러니까 털 수는 없지만 묶어는 놓을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주머니 속에 이렇게 넣어 놓는 거죠. 거꾸로 들기 전에. 네. 네 주머니에서 빼지 마. 이렇게 딱 그 주머니에 넣어둘 수 있는 많은 재산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거가 역시나 부동산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최승 변호사님 저한테 소송한다고 하면은 네. 제 입장에서는 일단 뭐 전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진 돈 전부 다 김지선 변호사님 드리고 TMI를 이렇게 빵 터졌어. 네. 네, 그 김지선 변호사님 드리고 저 돈 없는데요 배 째세요 하면은 이제 최 변호사님께서 그래도 이제 인격이 있으시니까 배는 안 째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한테 배 째지는 몰라요. 이게 이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떼면은 누구 명의인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 3자 입장에서도 이게 누구 재산이구나 해서 재산 파악하기도 쉽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이 가압류할 재산으로 제일 좋은 거는요. 가압류는 판사님이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쪽 말만 듣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네가 받을 돈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묶어는 주는데 네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이 거짓말일 경우를 대비해서 너는 담보를 대신에 조금 걸어줘야 되겠어. 이게 사실 골치예요. 이게 골치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 담보 제공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대부분 상당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현금으로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예. 근데 왜 부동산이 가압류 재산으로 제일 좋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산을 파악하기도 제일 좋을 수도 있지만 현금 공탁이 제일 적게 나와요. 네, 그게 비율이 이제 가압류 대상의 성격 채권이냐, 네, 부동산이냐, 공산이냐, 예금 채권이냐 네. 이런 거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박정원 변호사님 뭐 부동산 없다고 하셨지만 숨겨놓은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차명. 네. 근데 박정원 변호사님 부동산에다가 제가 가압류를 걸었어요, 만약에. 그거 가압류 걸렸다고 박정원 변호사님 당장 사시는데 별로 불편한 거 없어요. 네, 마음이 아프겠지만 사는 데는 진짜 마음이 없습니다. 아프고 부동산을 팔기 좀 어려워질 뿐이고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이렇게 딱 찍힐 뿐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손해가 적다는 뜻입니다. 사는데 불편이 제일 적으니까 그 담보도 제일 적게 걸게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법원에서. 근데 예금 채권 같은 거 가령 제가 은행에 갖고 계시는 예금 채권에다가 다 가압류 걸어버리면 이거 네, 내일부터 저는- 밥도 못 먹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죠. 보험금을 일단 못 내서 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금도 못 내고 막 이런 상황이 되게 생기는 현실적이에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가압류 거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일 뭐 나중에 환가하기도 그렇죠. 좋고 네. 여러모로 부동산이 제일 좋은 그렇죠. 재산이다. 근데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라기보다 비극은 돈 안 갚는 사람이 부동산이 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비극이긴 다 한데. 이제 뭐 차명으로. 그 민법에서는 사회행위 취소라 그래서 이제 정확히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이제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제가 소송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그 상황에서 아까 최승 변호사님 저한테 소송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 재산을 다 이제 김지선 변호사님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감사를 받긴 하겠지만 네, 최승 변호사님이 저한테 채권자 취소 내지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 제가 김지선 변호사님 드렸던 거를 이제 취소시키고 이걸 제 재산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라는 소송 제도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회행위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누구를 되게 해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회행위. 그러니까 그 사회행위를 취소하는 건데 여기서 사회행위라는 게 누구를 사해하는 거냐면 채권자를 사해하는 거죠.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을 사해해서 제가 박정원 변호사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박정원 변호사님이 제가 돈 달라고 할 줄 알고 미리 돈을 이렇게 빼돌려 놓으면 저를 해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건이 엄격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 행위일 수도 있지만 진실한 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받을 돈이 그러니까 있을 수도 받을 있죠. 돈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 행위라고 판단이 되려면 굉장히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소송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교과서상에서 배우는 소송 중에서는 거의 가장 어려운 소송에 맞아요. 속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어려운 거 저희는 이거 다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컨텐츠를 보시고 네. 사행위 취소라는 게 뭔가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릴 때 뭔가 취소할 수 있는 뭔가 일말의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제도가 있긴 하구나. 근데 그게 그쵸. 정말로 내 케이스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상담 받아 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진짜 이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거 너무 많은데 저 사람 명의로는 재산이 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저 사람은 다 재산이 와이프 명의야. 그래서 차도 엄청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축적하는 거에 대한 본능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명의로 재산을 일절 두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의심살 만한 삶을 살아온 박정 변호사 아까 부동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의심살 돈이 없어서 네,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